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7월 콘크리트 기사 필답형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올베움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거의 4년, 5년이 되어 가는데 5년도 넘었죠.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실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수직 및 수평 콘크리트 벽체 설계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수직 및 수평 철근의 간격은 벽 두께에 금방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벽의 최소 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 받침점 간 거리 중에 제일 작은 값에 요거는 25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하실 외벽 및 기초 벽체의 두께는 이거는 200이었던 것 같아요. 200mm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이거는 수평철 강의 벽 두께 이게 3배였던 것 같아요. 또한 450이었나요? 수평철근의 간격은 3배, 이게 450 이렇게 적고 답을 한번 볼게요. 맞네요. 3배 이하 또는 450, 25, 100, 200. 3배, 450, 25, 100, 200. 대부분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조금 3, 450, 25분의 1, 100, 200 요렇게 벽체 설계 기준은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나 더 있어요. 슬래브 두께. 슬래브 두께는 요렇게 100, 300, 450 요렇게 기억하세요. 슬래브 두께는 100, 300, 450 100, 300, 450 그 다음에 또 이거는 2배 요거는 3배 슬래브 두께는 100, 300, 450 2배, 3배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한 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슬래브의 정 모멘트 철근 및 부 모멘트 철근 중심 간격은 위험 단면에서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여야 하고 또한 3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의 단면에서는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요거는 슬래브 두께 방금 하신 거는 벽체 설계 기준이었어요. 벽체 설계 기준.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강도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배합 강도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요것도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가는 일단 놔두고 나부터 한번 해볼게요. 콘크리트 호칭 강도 FCN이 35메가파스칼인 경우 배합 강 이상인 경우 35메가파스칼 이상 배합 강도를 구하는 식 두 가지 했어요. 이거는 35메가파스칼 이상이 아니라 초과일 경우에는 FCN은 맥스 FCN 플러스 1.34 곱하기 S 표준 편차죠. 곱하기 보정값. 이게 30회 이하면은 보정값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 30회 이상이면 그냥 S 그대로 표준 편차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FCN은 35 이상이기 때문에 0.9를 곱해요. 더하기 2.33 곱하기 S 곱하기 보정값이에요.
배합 강도의 정의는 뭐에 대비해서 뭐 조금 더 뭐 이거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을 볼까요? 배합 강도는 FCR이에요. 호칭 강도는 FCN. 배합 강도 FCR. 요거를 틀리면 안 되겠죠. 이거 틀리면 나갑니다. FCR 배합 강도. 그 다음에 설계 기준 강도 FC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가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가. 일단은 호칭 강도, 이게 호칭 강도죠. 호칭 강도의 표준 편차를 고려한 여기 표준 편차 차를 고려한 안전계수, 이게 안전계수인가 봐요. 수를 더하여 할증한 압축 강도로서 할증한 압축 강도, 합적 강도로서 재료의 배합 및 시공 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호응을 저하에 대비해서 현장에서 실제 구조물 관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이게 일단 결국에는 실제 구조물 관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예요. 배합 강도라는 것은 실제 구조물 관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예요. 실제 구조물 관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실제 필요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인데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뭐였죠? 호칭 강도. 호칭 강도의 표준 편차 고려한 이게 안전계수라 그랬죠. 안전계수를 더하여 할증한 압축 강도로서 재료의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면 생략하고 생각나면 적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배합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실제 구조물 관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되겠네요. 호칭 강도의 표준 편차를 고려한 안전계수를 더하여 할증한 압축 강도로서 재료의 배합 및 시공 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저하에 대비하여 콘크리트 이게 재료 배합하던가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 이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생각보다 저하될 수 있겠죠. 실제 필요한 것은 이 호칭 강도인데 배합하다가 또는 시공 과정에서 변수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발생될 수 있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저하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하여 현장에서 실제 구조물의 관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굳은 콘크리트의 염화물 측정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쓰시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읽고 시작을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근데 이게 전이차 적정법이었나요? 또 적정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전이차 적정법, 또 적정법, 크로마토 그래픽
비법인가 뭐 이런 게 있었고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아 전이차 적정법 질산은 적정법 이 적정법이 두 가지네요. 전질 질전 전질 전이차 적정법 질산은 적정법 적정법 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흑광 광도법 광이 두 개가 있네요. 흑광 광도법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이온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외우려고 했는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오히려 이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네 가지를 다 일단은 외워봐야 돼요. 이게 세 가지만 딱 외우면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안 외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외워질 때가 있거든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이렇게 염화물이다 하면은 첫 글자만 생각나면 나머지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차 적정법 그러니까 염전노예 할 때 염전을 생각을 할게요. 전이차 적정법 그리고 전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질산은 적정법 그리고 이게 생각나네요. 전질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이렇게 세 가지 하고 또 생각해 광이 두 개 광도법 요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결 유형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실험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 시험 개시 측정한 결과 2100Hz이고 300사이클 변형이었다. 상대 동탄성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상대 동탄성 개수는 이거 약자 생각 안 나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큰 거에다가 작은 거를 해서 제곱에서 곱하기 100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답지에는 요거 제곱에 요거 제곱 곱하기 100인데 이게 같은 건가요?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래서 요게 더 계산이 쉽기 때문에 둘 다 저번에 해봤는데 답은 같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해서 다르게 나오면은 두 개 다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있으니까. 가로 열고 2000 나누기 2100 의 제곱은 곱하기 100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다시 1000 나누기 2100 이게 어제 올리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서 90.70이 나옵니다. 90.70. 그래서 뒤로 가면 좀 계산 과정은 조금 생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산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이 전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좀 쓸데없어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범 배합 결과 단위 시멘트량 320 골재 단위 골짜기 705.4 이게 이 시방 배합 결과 이랬다는 거죠. 현장 배합을 위한 검사 결과 이게 1% 이게 4% 그럼 이거는 굵은 골재라는 얘기죠. 이거는 잔골재라는 얘기. 그러면 현장 배합량 단위 잔골재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총 잔골재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총 100%에서 1% 4%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5%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4를 빼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단위 잔골재를 705.4에다가 이제 밑에 100%를 해줬으니까 100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이 두 개를 더해줘요. 플러스 1134.6에다가 이걸 빼주는데 여기 요거를 빼줘요. 0.04가 아니라 4를 빼주면 다 100으로 이제 맞춰줬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95분의 제곱 5.4 곱하기 100 빼기 제곱 5.4 곱하기 1134.6 곱하기 4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705.4 계산 과정은 너무 길어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이거를 뺄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이게 계산기 두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두드리시면은 실제로 당황해요. 답이 안 나와 생각보다. 그러니까 같이 제가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65.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요거는 써줘야 되겠죠? 이거 지우고 그러면은 665.05 답이 맞나 볼까요? 요거 중요한 건 뭐죠? 단위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비교적 좀 간단한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서 입도 수율 보정, 입도 보정하고 또 표면 수율 보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에 저번 시험에는 그게 나왔어요. 잔골재 유를 구하라고 해서 그때는 밀도를 또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였는데 이번엔 좀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해석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쓰시오. 철근 강도 감소를 개수를 사용한 이유 3가지. 철근 콘크리트 설계 시 하중 개수와 하중 조합 모두를 고려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 소요 강도를 구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런 게 생각보다 뭐 잘 안 외워져요. 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다 대비해요. 대비하고 근데 뭐에 대비를 하냐면은 이게 말이 너무 이게 뭐 때문에 하는지는 알겠는데 말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강도 강조할 이유가 뭐겠어요? 재료 배합할 때 일단 재료의 문제 배합 시 재료 배합 시 이제 오차가 날 수 있겠죠. 이 강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겠죠. 배합 재료 시 이런 발생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도 감수를 하는데, 자, 봅시다. 숙련도. 여기 답을 한번 볼까요? 재료 강도의 오차에 따른 강도 저하의 대비. 이런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평범한 말인데도 쓰려고 하면 기억이 나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요. 1번은 재료에 대한 오차. 그 다음에 숙련도 미숙에 대한 오차.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미흡. 이렇게 3가지 키워드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1번 재료예요. 그 다음에 숙련도. 그 다음에 관리. 재료, 숙련도, 관리. 재료가 미흡할 수 있고 또 숙련도가 미흡할 수 있고 재료도 좋고 숙련도가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 숙련도, 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최대 소요 강도를 구하는 이유는 이건 초과하죠. 대비하고 그러니까 주요하중. 그 다음에
실제 하중.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키워드 초과 하중을 잡고, 두 번째는 주요 하중. 그러니까 예상되는 초과 하중. 그 다음에 실제 주요 하중. 그 다음에, 이게 주요 하중. 실제 하중.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까 철근 강도 감소 개수를 이용하는 세 가지를 쓰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1번 재료, 2번 숙련도, 3번 또 재료, 숙련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관리. 그래서 재료 강도 오차에 따른 강도 저하 대비. 그 다음 작업원, 여기다가 작업원, 숙련도 미흡에 따른 미흡의 대비. 그 다음에 관리 미흡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비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따른 강도 저하에 되고, 숙련 미흡에 따라 숙련도 미흡이 아니라 숙에 대한 강도 저하 대비, 관리 미흡에 따른 강도 저하 대비, 요렇게. 그 다음에 최대 소요 강도 구하는 이유 세 가지 여기다 적을까요? 최대 소요 강도 저하 2, 3. 1번은 뭐라 그랬죠? 초과 하중에 대해 예상되는, 이건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되는 초과 하중 대비하고, 주요 하중, 이게 뭐냐, 할하중하고 주요 하중이 뭐냐면 고정 하중, 할하중, 할하중과 같은 주요 하중 변화에 대비.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뭐였죠? 실제 하중, 그러니까 설계 하중과 설계 하중과 실제 하중 차이 대비. 요렇게 답을 쓰겠습니다. 잠깐 제가 목이 마르네요.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면이 600 곱하기 600인 사각형이고, 동방향 철근의 전체 단면적 AST가 4,500은 중심축 하중에 받는 띠철근 단주 설계축 하중 강도 파이P에는 단 F식이 24MPa, FY는 400MPa이고 압축집의 당면이다. 자, 요거는 일단은 이게 띠철근이죠. 띠철근일 때는 이제 강도 감소 배수 파이와 알파를 알아야 되는데, 띠철근일 때는 0.85 아니에요. 띠철근일 때는 0.8, 그 다음에 알파는 띠철근일 때는 0.65, 1.5씩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나선일 때는 0.85, 알파가 0.7, 1.5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면 되겠네. 지금 띠철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파이Pn은 알파 곱하기 파이 곱하기 0.85 곱하기 FCK였나요? 다 기억을 했었는데 기억이 또 안 나네요. 0.85 곱하기 FCK 곱하기
AS 마이너스 AST 플러스 이게 F10K였나? 일단은 그 다음에 AST 곱하기 FY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게 필기할 때 요거를 기억해서 필기할 때는 요거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것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식이 맞나 한번 볼게요. 맞았네요.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0.8 곱하기 0.65 곱하기 0.85 FCK는 여기 있죠? 곱하기 24 곱하기 AS는 요거를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돼요. 600 곱하기 600 마이너스 AST는 여기 어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4500 플러스 AST는 4500 곱하기 FY는 400.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8 곱하기 0.65 곱하기 가로 열고 0.85 곱하기 24 곱하기 어떤 때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도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4,500 가로 닫고 플러스 4,500 곱하기 400 가로 닫고 는 4707144 4707144 그러면 이게 강도니까 이게 아마 메가파스칼일 거예요. 메가파스칼 곱하기 미터인가? 곱하기 밀리미터일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로 바꾸면은 요 0을 3개를 6개를 하면은 4.70 킬로뉴턴 맞나? 이게 메가파스칼 밀리미터니까 이게 뉴턴이에요. 뉴턴 맞나? 이건 보겠습니다. 뉴턴이 그냥 여기 뉴턴이네. 맞아. 이게 뉴턴이 4707 별로 숫자가 안 크니까 4707140 뉴턴. 144였는데 뭐 맞습니다. 여기서 답은 뭐 140인데 왜 0인지 모르겠네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게 되네요. 그 다음에 시멘트 저장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일단 1번 품종별로 보관한다. 2번 13포대 이하. 3번 바닥에서 0.3m 띄워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품종별로 구분해서 품종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정답을 보면은 정답에는 이제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보관하자 하는데 이렇게 괜히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3개를 쓰라고 했으면
방습적인 구조로 된 곳에 보관한다. 뭐 요렇게 요거 1번 하고 품종별로 보관한다. 괜히 이걸 다 쓰다가 이 중에 하나가 틀리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짧게 쓰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3포대 이하,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 B는 요런 말을 좀 적어줘야 되겠죠. 13포대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뒤에 또 정답에는 또 장기 저장 시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도록 한다. 근데 이게 길게 적다 보면 틀리면 다 틀려. 그러니까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안 나면 장기 저장 시는 7포대 이하. 이렇게 나눠서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틀렸다고 하겠어요? 틀린 말도 아닌데. 세 가지를 쓰라고 했지. 비슷한 거는 같이 다 쓰시오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짤막짤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 괜히 길게 썼다가 틀리는 것보다 짤막짤막하게 쓰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창고 바닥과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 0.3mm 띄어서 띄어서 해야 되겠죠. 이상 유지할 것. 이게 말을 예쁘게 하는 게 힘들어. 그 다음에 또 여기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의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창고와 지면 사이는 0.3mm. 이런 건 안 써도 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쌓아올 높이는 13포대 이하. 장기 저장 시 7포 이상으로 쌓아 올리지 않도록 한다. 저장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된 시멘트는 사용 전에 재시험. 3개월 너무 기니까 생각 안 나면 이걸 또 적고, 시멘트 온도는 일반적으로 50도씨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런 것들이 애매하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온도는 일반적으로 50도씨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애매하잖아 말이. 이런 건 빼. 애매한 것들은 딱딱 이제 말이 떨어지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퍼시스턴스를 측정하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슬, 프, 다, 구, 비리 4가지니까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슬럼프 시험, 플로우 시험, 다짐 개수 시험, 구간입 시험, 비비 시험, 리몰딩 시험, 이렇게 6가지예요. 슬프다, 구비리. 여기 이제 올배움에서 구비리에 슬프다 뭐 이렇게 외우라고 뭐 하시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다 듣지는 않았는데 자, 슬럼프 시험, 플로우 시험, 다짐 개수 시험, 구간입 시험, 비비 시험, 리몰딩 시험. 이 앞글자만 따서 외우다 보면 막상 쓰려고 하면은 이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 요거는 표준 편찬 구하는 거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지금 제가 25년 2월에 1타 시험을 쳤어요. 이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요즘엔 CBT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은행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시험 칠 당시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느낌, 완전 똑같은 문제가 거의 완전히 똑같다라고 느낀 거는 제가 이제 7개년에서 8개년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은행에서 7개년, 8개년을 풀었는데 이 문제 완전히 답만 봐도 이 문제 똑같아 하고 하는 거는 20에서 30%밖에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다 좀 처음 보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풀면 충분히 추론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다른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풀지 않은 범위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똑같이 막 복사 붙여넣기를 한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요 표준 편차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보기 1, 2, 3, 4의 표준 편차를 다 구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귀찮은 거야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이거는 그냥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걸 풀었는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20에서 30%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그래서 이것을 다 풀었다. 다 한 땀 한 땀 풀어서 답을 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바로 요즘에는 점수가 나오잖아요. 막상 이제 점수를 내보니까 91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느끼기에는 20, 30%밖에 일치를 하지 않았지만 요거를 다 풀면은 다 어느 정도 비스무리한 문제는 나와요. 어느 정도 추론을 해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물론 지금 만약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다 1차를 합격하시고 보시는 분들이시겠지만 혹시 참고 삼아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 할 것은 24.5 플러스 26 플러스 24 플러스 25.5 플러스 26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를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보면 24.5 플러스 24.5 플러스 26 플러스 24 플러스 25.5 플러스 26은 126 나누기 5 하면 25.2가 평균이네요. 25.2 그러면 이제 루트 4분의 n-4니까 여기 n이 5개죠. n-1이 되니까 4가 되겠고요. 여기는 시그마 이거의 제곱. 요거에 마이너스에서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해줘야 돼요. 이 과정이 좀 귀찮죠. 그러면은 일단 24.5 빼기 25.2는 0.7 0.7의 제곱.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26, 다행히 20 아니다. 26 빼기 25.2 0.8이죠. 0.8의 제곱 플러스 24점 그럼 1.2의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0.3의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0.8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0.7의 근데 이 제곱하고 내려오는 거 몰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요. 0.6 플러스 0.8 곱하기 0.8 두 번씩 더한다. 플러스 1.2 곱하기 1.2 플러스 0.3 곱하기 0.3 플러스 0.8 곱하기 0.8은 나누기 4 그러면은 루트 40분의 이게 0.8이요. 이게 0.8이요. 그러면은 루트를 씌워가지고 0.825 나누기 4는 답이 이상한데요. 이게 틀렸어. 0. 또 어디서 틀렸을까요? 0.8의 제곱 이건 맞고
1.2의 제곱 맞고 0.3의 제곱 맞고 0.8의 제곱 맞고